이번에도 사업체 규모에 따라서 이것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좀 다르게 적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300인 이상과 공공기관에서는 금년 7월 1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50인에서 299인까지는 2020년 1월 1일부터 그리고 5인에서 49인까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이제 이것을 시행해야 되는 유예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 예행 연습 기간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인사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작업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교대제가 있으면 교대제를 어떻게 바꿔야 되고 하는 것을 연구를 해서 그거를 시행을 해보는 그런 기간으로 삼아야 되고요. 네. 일면 이 노동시간 단축된 만큼 다른 사람을 뽑을 수가 있게 되잖아요. 사실 노동시간 단축이 세계적으로 논의된 것은 그 노동자의 삶의 질의 문제도 있지만 일자리 이익에서 결국 일면 프랑스 같은 경우도 노동시간이 단축되게 되면 그만큼의 기존의 노동자들은 노동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나머지 노동시간분을 고용을 늘리게 되는 그런 선순환 효과도 노리고 하는 것이거든요. 네. 더더욱 한국은 지금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져 있기 때문에 예. 일정 기간 동안은 엄청나게 노동시간을 길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안들은 아직 연구가 좀 더 필요합니다만 네. 제약들을 두게 됩니다. 첫 번째는 노사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노조가 없는 데는 근로자 대표가 합의를 해야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그 합의 절차에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아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고쳐야지 되겠죠. 네. 그리고 또한 어떤 분야 뭐 휴게 시간은 11시간 이상 일하면 반드시 줘야지 된다라던가나 계속해서 연장 뭐 며칠 동안 계속 일을 한다는 건 불가능한다거나 이런 제약 조건들을 두는 상황을 가정을 하고 그리고 정 어려울 경우에는 정말 그 직무상 또는 그 업종상 반드시 탄력근로시간 제도가 1년 동안 필요하다는 걸 증명하는 그런 부분에만 허용하는 방법까지도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야간 노동 또는 밤샘 노동 같은 경우는 WTO에서 밤샘 노동과 천연 노동 같은 경우는 발암 물질로 분류해놨을 정도입니다. 암이 생긴다는 거예요. 잠 안 자고. 그렇잖아요. 우리만 해도 깨지니까요. 사실 아주 길게 일하거나 밤에 조금 잠 안 자고 일하면 어떻게 되죠? 아주 예민해지고 스트레스 생기고 막 찡그러지고 막 짜증 확 나잖아요. 그래서 제 어떤 삶에 그 균형이 파괴된다는 느낌을 저도 금방 받거든요. 조금만 일해도. 그러니까 그런 데서 벗어나서 건강하고 화목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즐거움입니까? 그렇죠. 가족하고 밥 한 번 먹기 쉽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은.